네, 안녕하세요. 기자수첩의 안진용입니다. 오늘은 미스트롯 결승에 진출한 탑7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려고 해요. 가끔 댓글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좋은 얘기만 하냐? 근데 사실 저희가 좋은 얘기 위주로 하는 채널인 건 맞아요.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고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걸 저희는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위인전에 나오는 그분들도 평생을 좋은 일만 하고 살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위인전에 굳이 그 사람이 사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라고 세세하게 짚지는 않아요. 일종의 저희는 이 스타들에 대한 위인전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찍는다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탑7에 누가 이길지, 성패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떤 강점이 있을지, 어떤 단점이 있을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명이 갖고 있는 단점, 안 좋은 얘기도 나와요. 혹시 이것 때문에 저희를 욕하신다,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짚을 건 짚어줘야 되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찍었던 홍지윤이죠. 홍지윤의 장점, 일단 너무 많아요. 왜냐? 우승 후보니까요. 이 국악 출신자답게, 전공자답게 단단한 배심에 탁월한 가창력, 여기에 플러스 알파, 반전이죠. 반전. 누가 봐도 처음 딱 봤을 때는 어디 트로트 부르겠어 싶은데 입을 딱 여는 순간 탄성을 지르게 되죠. 이 반전 이미지로 지금껏 홍지윤이 계속 밀고 왔고, 그 덕분에 더 많은 팬덤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트롯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중장년층 팬층이 많다고 느끼는데, 홍지윤 같은 경우는 걸그룹을 준비해서 남다른 외모를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 팬들도 많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이건 문자 투표로도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7주 연속 탑2에 들었어요. 전유진이 있었을 때는 2위에 계속 있다가 전유진이 탈락한 후에는 1등으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게다가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뭐가 중요할까 하는데, 사연이 붙으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동요를 일으켜서 더 많이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되거든요. 일단 걸그룹 준비를 하다가 본인이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에이스전입니다. 에이스전에서 가장 성적을 잘 받은 사람들이 최종 결승에서 우승을 했다. 송가인, 이명웅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홍지윤이 에이스전에서 배띠어라로 최고 점수를 받아서 2위였던 팀을 1위로 올렸죠. 그 덕분에 그 팀 전원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가 있었고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홍지윤입니다. 본인이 가진 외모, 그리고 노래, 가창력, 여기다가 이 같은 사연까지 더해졌어요. 이게 다 꾸려졌으니 홍지윤이 우승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다 잘하는데 단점이 뭐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 단점은 바로 제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입니다. 다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잘나면 잘날수록 그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반전을 원하는 시청자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높은 기대감. 앞서 무대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뭘 해도 그 무대만 못한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뛰어난 무대를 스스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홍지윤 씨의 적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결승전에서는 임팩트가 필요하거든요. 앞서는 다 임팩트가 있었어요. 송가인의 단장의 미아리 고개, 결승곡이었죠. 이 노래의 그 절절함, 특히 송가인 씨가 그 여보라고 외치는 그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르고 문자 투표 보내고 했다는 거죠. 이명웅은 더 했어요. 결승곡이 뭐였죠? 배신자. 5살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불러주던 애창곡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본인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하필 결승전 당일이 아버지의 기일, 누가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춰요. 아니 어떤 제작진이 매주 딱 정해진 요일에 방송되는데 이명웅 씨가 우승을 할 줄 알고 그 기일에 맞춰가지고서는 요일을 잡았겠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 이런 결승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임팩트가 더해졌을 때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홍지윤 씨가 앞서 우승자들이 보여줬던 이런 임팩트를 결승전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건 홍지윤 씨가 스스로 풀어야 될 숙제, 그리고 플러스 운입니다. 과연 이 하늘의 우주의 기운이 홍지윤 씨로 향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짚어볼 탑 7 멤버는요, 별사랑입니다. 별사랑의 장점이요, 진짜 기복이 없어요. 현역부죠. 앞서서 보세요. 송가인, 이명웅 둘 다 뭐였죠? 현역부였어요. 현역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큰 무대에서도 크게 떨지 않는다. 왜냐? 이미 라이브 무대, 별 무대를 다 서봤기 때문에 이들은 이 결승전이 또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별사랑은요, 진짜 처음부터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큰 어려움 없었다는 게 운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실력이 탄탄하고 기본기를 잘 갖췄다는 얘기예요. 결국 보면은 전력을 계속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언제 1등을 했어요? 준결승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결승에 진출을 했다는 거죠. 돌아갈 거 없는데. 이 현역부로서 별사랑이 가진 안정감은 결승전이란 큰 무대에서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별사랑이 가진 단점은 무엇일까? 딱히 흠잡을 곳도 없는데 딱히 임팩트도 부족하다.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별사랑 팬분들이 악성 댓글을 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이 기자잖아요. 기자들은 모든 걸 기사할 수 없었고 임팩트 있는 장면 위주로 기사를 쓰는데 별사랑에 대한 임팩트 있는 기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별사랑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기대치가 상향 평준화했기 때문에 본인이 웬만한 무대로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반전 매력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고요? 대국민 응원 투표예요. 7주간 진행됐죠, 그동안. 단 한 번도 탑5에 든 적이 없습니다. 팬들 여러분 여기서 뜨끔할 수도 있어요. 나는 보냈는데 여러분은 보내셨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동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과연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가 굉장히 크게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승전에서 별사랑이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막내 김태현 양이에요. 진짜 김태현 양에 대해서도 제가 단점을 찾아야 된다니 너무너무 미안하거든요. 제 딸뻘이네 진짜. 일단 장점부터 보면은요, 국악으로 다져진 탄탄한 보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감정 몰입. 간대요 글쎄 부르면서 순간적으로 무언가 들어온 것처럼 빙이 된 것처럼 감정을 확 잡고 뽑아낼 때 그 느낌은요, 어리다는 얘기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성인 가수들과 1대1로 같은 위치에서도 붙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이 가창력과 배심, 김태현 양이 가진 큰 장점인데 플러스 알파로 막내라는 것도 임팩트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의 감성을 40, 50대 참가자가 불렀다. 그동안 굉장히 인생 굴곡이 심해서 저런 감정을 가졌구나 느낄 수 있는데, 똑같은 감정을 보여줘도 김태현 양은 어리니까, 막내니까, 우와, 왜 어떻게 저 나이에 저 감정을 알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임팩트, 김태현 양이 가진 최고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점 얘기해야죠. 막내라는 게 제가 큰 강점이라고 그랬죠. 이게 역시 또 단점이에요. 왜냐고요? 여러분이 댓글 쭉 읽어보세요. 이런 댓글 꼭 있습니다. 난 그래도 애가 애 같은 게 좋지 너무 어른처럼 보이면은 조금 불편해 라는 얘기가
꼭 있어요. 이건 김태현 양의 잘못도 아니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의 잘못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승전은 실력자들만 붙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조금만 많아져도 김태현 양의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요, 별사랑과 똑같습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톱5에 든 적이 없습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김태현 양은. 네, 저도 좀 괜히 미안하네요. 얘기하면서도. 다음은 김다연 양입니다. 10대 지나왔더니 또 10대네요. 김다연 양의 장점이요, 역시나 이 국악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보컬이죠. 게다가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김태현 양은 지난해 보이스트롯 준우승자인데 여기에 또 나왔을 때 그래도 다른 오디션 준우승자니까 당연히 초반엔 쉽게 가겠지 싶었는데 예선에서 오라트를 못 받았어요. 본인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디션 프로그램은요, 성장세를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사람은 오히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승전에서는 불리해요. 그런데 김다연 양은 처음에 오라트를 못 받았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 친구는 부르면 부를수록 더 잘 부른다, 이 경연이 끝나고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김다연 양이 그래요. 그리고 본인만의 서사가 있습니다. 보이스트롯 준 우승자였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곧바로 미스트롯 2에 나온다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는데 이런 시선과 싸워오면서 성장을 했다는 이런 김태현 양의 이야기, 사람들이 혹할 만한 이야기가 김다연 양이 가진 장점입니다. 자,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트롯 준우승자 출신이 곧바로 나왔다는 것에 대한 반감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진짜 김다연 양을 조금은 서운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 김다연 양 준우승 밑에 있는 다른 순위권자들입니다. 그들의 팬들이에요. 아니 그럼 그렇게 딴 데 또 나갈 거였으면 김다연 양 없었으면은 우리 오빠가 준우승할 수 있었을 텐데, 4위가 아니라 3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김다연 양이 국악 전공자이죠. 김다연 양이 진, 역대 이 미스트롯 시리즈 최연소 진을 받은 무대가 뭐였죠? 회룡포였습니다. 이렇게 회룡포처럼 국악풍, 정통 트롯을 불렀을 때는 본인의 실력이 배가가 되는데 반대로 좀 더 밝은 풍일 때는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결국 선곡에 따른 기복을 보인다는 점, 이게 과연 결승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도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은 고음의 여왕 은가은입니다. 장점이 뭐냐고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고음의 여왕. 역시나 고음이죠. 보세요. 저희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은가은 씨는 제가 일단 우승이 힘들 거라고 뼈아픈 관측을 했죠. 이유는 전 라운드를, 모든 라운드를 추가 합격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결승에선 떨어지면 끝. 추가 합격이란 건 없죠. 그냥 순위만 정해질 뿐이죠. 추가 합격이 계속됐다는 얘기가 뭘지 제가 한번 곱씹어 봤어요. 합격자 다 발표하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떨어진 사람 놓고 여기서 추가 합격 시킬 사람들을 봐요. 이때는 결국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임팩트, 기억에 남는 무대를 보였는지가 중요한데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고음에서 그 느껴지는 카타르시스, 그 장면 하는 건 은가은 씨가 제일 많이 보여줬거든요. 결국은 이 고음 처리를 높이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은가은 씨가 결승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음을 또 보여줬다. 그럼 순간적으로 팬심이 확 쏠릴 수가 있어요. 결승 무대는요, 여기서 끝이에요. 단기전이거든요. 시청자들이 순간적인 몰입도를 갖게 만들고 그들의 응원을 끌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대권에 도전해 볼 만하다는 거죠. 이게 은가은 씨가 가진 장점입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이냐? 은가은 씨는요, 정통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발라드 가수로 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발라드를 많이 불러왔어요.
그래서 노래를 보면은 여전히 트로트보다는 발라드풍이란 반응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앞선 라운드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한 적이 없죠. 앞선 경연에서 한 번도 1등을 안 했던 은가은 씨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극적으로 1등을 한다. 그야말로 극적인 순간이 될 수 있겠지만 확률로 따졌을 때는 높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댁 양지은 씨입니다. 이번 이 탑7 보면 정말 국악 베이스인 분들이 많아요. 양지은 씨도 판소리꾼이었다는 거 잘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발성과 성량, 진짜 하나하나가 묵직해요. 듣고 있으면은 불안함이 없어요. 그냥 쭉쭉 치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이죠. 게다가 이 7명의 참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본인의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판소리 했는데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식 수술을 해줬고 그로 인해서 소리꾼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다시 편찮은 아버지가 딸이 노래를 부르고 TV에 나온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해서 출전하게 된 거죠. 다음 라운드 진출자 중에 한 명이 갑작스럽게 학폭 논란으로 하차하게 되면서 추가 합격이 된 거죠. 와, 진짜 극적이잖아요. 그것도 경연 단 20시간 전에 합류를 해서 미션곡을 단시간에 소화를 했는데도 또 합격을 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낳고 있냐면요. 양지은 씨가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5주차부터 3, 2, 1등으로 계속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양지은 씨의 서사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지지하고 응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 노래로 따졌을 땐 저도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단점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별명이 뭐죠? 제주댁이죠. 댁. 딱 봐도 이 성향과 스타일이 보이잖아요. 조금은 얌전한 느낌. 노래는 잘하는데 퍼포먼스 소화력은 다른 멤버들보다 조금은 뒤집니다.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퍼포먼스는요. 결승 무대에서 어떤 무대를 펼칠지 모르겠는데 다른 참가자들이 강렬한 시각적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과연 양지은 씨가 그걸 넘을 수 있을까? 이 퍼포먼스까지 플러스로 봤을 때는 양지은 씨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참가자는 김의영 씨입니다. 김의영 씨. 역시 장점은 기복 없는 가창력이에요.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래를 크게 실수를 하거나 이번엔 아쉽다라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역시 김의영답게 불렀다라는 반응이었는데 게다가 이 반전 외모, 김의영 씨 같은 경우도 시즌1에서 시즌2로 넘어오면서 코를 높였잖아요. 코를 높인 것만큼 실력도 일치월장했고요. 이런 반전 외모에서 오는 걸쭉한 트롯 실력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고요. 재도전부라서 더욱더 흥미로워요. 한 번 실패를 했는데 다시 도전한 김의영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사람들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꾸준히 탑5 안에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7주차에는 3위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이 기세라면요, 결승전에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김의영 씨가 가진 단점은요, 역시나 임팩트는 다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무대는 항상 평균 이상을 보여줬어요. 뛰어났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결승전에서는요, 그걸 또 한 번 뛰어넘는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알파. 김의영 씨가 가진 플러스 알파가 뭘진 모르겠는데 그걸 보여줘야지 재도전부로서 미스트롯 1에서의 탈락의 아픔을 딛고 2에서는 정상까지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탑7의 장단점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맞추는 점쟁이일 수는 없잖아요. 다만 제 이야기를 듣고 장점에는 고개를 끄덕이시던 팬들이 단점을 듣고는 확 자극을 받아서 더욱더 열심히 투표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높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자님 여전히 홍지윤이 우승 후보요? 저는 홍지윤 우승 후보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10대 2명 중에 1명은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요?
개인적으로는 김다현 양한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시선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제 귀입니다. 제 귀로는 그래도 10대 중에 한 명이 탑3에 가지 않을까. 그리고 간다면은 김다현 양이 조금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지윤이 우승하고 김다현이 탑3 안에 들면 이 영상은 성지가 되고 성지 돼야죠. 네. 한 30만 뷰 예상해 봅니다.